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9월생이었는데 다음에 3월인가 4월 달쯤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어요. 코도 좀 막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고 나서 일주일 뒤인가부터 얼굴에 뭐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병원을 데려갔더니 아토피인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게 초파일즈음이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름이 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안 썼어요. 안 쓰고 있다가 돌 무렵에 열이 나고 아팠거든요.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가습기를 쓰셔야 된다. 그래서 그때부터는 열심히 썼죠. 그래서 그게 이제 2008년 9월 초에 그때 이제 열심히 쓰기 시작했어요, 사실은.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문구만 봐도 아이 안심, 네? 그 다음에 인체 무해 그런 걸 보고 어떤 부모가 내 아이한테 좋다는데 쓰지 않겠어요. 일단은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정을 했어요. 아닐 거야. 아닐 거야. 나는 그렇게 오래 뭐 몇십 년씩 쓰지도 않았고 몇 년씩 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폐가 터지고 나서 가습기가 고장이 났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워낙 자주 다니다 보니까 가습기 사러 갈 시간도 없고 내 나름대로 육아에 지쳐 있어서 그걸 신경을 못 썼거든요. 저희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아닐 거야. 짧게 썼고 애가 태어날 때 멀쩡했는데 그냥 돌 때 돼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돌 무렵에 애들이 좀 아파 돌치대 한다 이런 얘기해서 그거였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료진 관계자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 당시에 이제 준석이 상황을 다 보신 분이거든요. 그분이 아무래도 준석이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에이 설마요. 저희는 그렇게 뭐 몇십 년씩 5, 6년씩 쓴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자기가 어디 가서 그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증상이 너무 똑같다. 그러니까 신고하세요 라고 얘기해서 그때 알게 됐고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고 우리나라가 이것밖에 안 되나? 이런 생각도 했고 되짚어 봤을 때 얘가 왜 그러면 아팠지를 끝에서부터 앞으로 더듬어 내려가 봤어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러면 나는 도대체 그러면 내가 내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? 라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았어요.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내 손으로 내가 그걸 타서 내 아이가 아팠고 죽음의 경계까지 갔거든요. 알았다면 저희가 정말 제 살과 제 피로 만든 아이를 죽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걸 넣겠어요. 애가 이제 폐가 안 좋으니까 계단을 오르고 이런 거가 힘들잖아요, 사실. 1학년 때 이렇게 오르고 이런 게 힘들었는데 앞에서 빨리 안 가니까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잖아요. 내가 답답해, 아이가 앞에 있으니까. 그런데 빨리 못 가. 그러니까 뒤에서 때리는 거죠, 계속. 그래서 이유 없이 맞고 아이가 약하니까 이유 없이 처지니까 운동장에서도 계속 괴롭히고 의도를 갖고 괴롭힌 건 아니지만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고 그랬을 거예요. 맞으면서 내가 왜 맞아야 되지? 힘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면서 되게 그랬었어. 살면서 아이하고 그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. 죽을 뻔했던 아이한테 부모가 뭘 바라겠어요. 이 아이가 그냥 잘 사는 거가 저희에는 목표였어요. 그리고 목표가 좀 지나고 나니 이 아이가 사회적 약자로서 또 다른 사람한테 밟히지 않게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지식을 충분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고요.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껏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고요.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도 못했어요. 하지만 저는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거든요.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이 나라 국민이 아니진 않아요.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점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저희는 항상 슬프고 항상 울고 있지 않거든요. 강하게 투쟁을 할 거고요. 강하게 저희 주장을 할 거예요. 왜냐하면 그게 이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요. 저는 세상이 조금
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확인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런 거 만들고 그냥 그걸 시중에 팔고 광고도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어떻게 원망을 안 하겠습니까? 좀 더 처벌을 강하게 하고 이건 명백한 살인죄고요.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죄예요. 근데 그렇게 형량을 낮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제대로 법 규정에 맞게 제대로 처벌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아이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1770명이라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유 없이 당하고 이유 없이 아팠고 이유 없이 지금도 아프고 있어요.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너희 아프니까 너희 목소리 내지 말고 너희 아프니까 뒤에 있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앞에서 누군가가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아이가 본의 아니게 밖으로 나오게는 됐지만 저는 그 점에서는 후회를 하지 않거든요. 왜냐면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네들이 당면했을 때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. 너희들은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처져 있다?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희는 그렇게밖에 못 살 거야 라고 이게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아팠지만 이 역경을 극복해 나가면서 좀 더 당차고 좀 더 하고 싶은 걸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. 이게 저의 메시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이들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.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한 나라가 됐으면 그래서 어른들이 그 점에서는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.